여기 한국 경제의 동맥, 중동의 두 길목이 있습니다. 최근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바다, 바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인데요. 홍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의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목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는 세계 물동량의 약 12%가 지나는 길목으로 이 길목의 출입구인 홍해가 차단될 시 세계 경제, 특히 수출량이 많은 아시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한번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 같은 중동 산유국으로 둘러싸인 페르시아만과 대양으로 나가는 바다인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으로서 북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오만이 위치한 최소 폭 39km의 좁은 바닷길목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6분의 1,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이 길목을 지나갑니다.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가 지연되거나 막힐 경우 세계적인 유가 급등과 생산 차질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39km의 좁은 해협에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두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공격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하는가 하면 이란은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아니 세계 경제의 동맥,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입니다. 2023년 10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라 불리는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현재 가자 지구 내에서의 격렬한 전투로 번졌습니다. 이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동시에 홍해를 지나는 서방 민간 선박을 납포하거나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지난 1월 19일 중국과 러시아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후티 반군이 밝히기도 했죠. 지난 11월 이후 예멘을 돌아나가는 홍해와 아덴만 부근에서 민간 상선 10척 이상이 납포되거나 공격당하며 국제물류망에 또다시 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저기로 못 지나가면 다른 바다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홍해 루트를 피해 그 옛날 대항해 시절 루트 마냥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 운항하고 있는데요. 세계 2위의 해운사 머스크는 지난 12월 홍해에서 일어난 항저우호 공격 사건 이후로 자사의 모든 선박을 남아공 쪽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칠 때보다 약 9,000km는 더 항해하니까 여기에 따른 연료 소비는 물론이고요. 길게 잡으면 열흘은 더 걸리니 인건비, 각종 부대 비용 등 이거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다 우리 지갑으로 옵니다. 물가 상승이죠. 또 세계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빚어집니다.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가 안 오거나 만들었는데 출발을 못하는 거죠. 이것도 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번영의 수호자 작전입니다. 홍해와 아덴만의 자유로운 항행을 지키겠다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안보 구상입니다. 영국이 미국과 함께 작전에 주로 참여하고 참여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서방 국가들도 합류를 선언하거나 미국이 합류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호자라는 이름답게 홍해 바다를 지나다니는 민간 상선과 군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군사력을 동원해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티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후티 지도자인 압둘 말리트 알 후티의 TV 연설이 설명을 대신합니다.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지속적인 경고와 군사적 대응 움직임에도 홍해에서의 공격을 유지하고 있는 후티 반군에 대해 결국 지난 1월 12일 미국과 영국이 예멘 본토를 직접 공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습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미국과 영국이 후티의 본거지인 사나와 호데이다 공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습을 했으나 후티 공격 능력의 20에서 30%만이 제거됐을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후티 반군이 미국과의 정면 대결에 나섬으로써 아랍 세계 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참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는 홍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공습하던 같은 날 아라비아 반도 건너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아무리 중동 지역의 맹주라고 해도 초강대국인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미 해군은 뭐 했냐 이거죠.
그 이유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에 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만과 이란 사이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짧은 거리가 39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길목인데요. 따라서 해협의 남쪽은 오만, 북쪽은 이란의 영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조선같이 크기가 큰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어야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바닥에 박혀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이란 입장에선 참 행운인 게 공교롭게도 이란 쪽 영해가 수심이 깊어서 대형 유조선들은 이란 쪽 영해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으면 선박 납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바다니까. 원래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선박 같은 경우는 타국의 영해일지라도 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체 없이 통과하면 따로 허락받지 않아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여기에 서명은 했는데 비준은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게 있구만. 근데 난 아직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지만 이란 입장에선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국의 이익이 크게 걸려있고 또 비준하는 순간 자기 앞바다를 갈등 세력에게 내주는 꼴이라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란이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여기면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막을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번 미국 유조선 납포도 해당 유조선이 이란의 석유를 훔쳐 미국에 제공했다 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니 뭐 후티 반군이야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했고 미국이랑 정면 대결하며 입지도 구축하면서 홍해를 공격한다고 치는데 이란은 갑자기 왜? 여기에는 이란의 초승달 벨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초승달 벨트는 시아 벨트라고도 불리던데요.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슬람교는 수니와 시아, 크게 두 종파로 나뉩니다.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수니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는 이란입니다. 90년대 이후 이란은 중동 지방에서의 고립을 피하고 자국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이르는 이른바 초승달 모양의 지역에서 시아파를 결집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일종의 동맹전선을 구축하는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각 국가의 시아파 단체가 권력을 잡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최대 무장 정치 세력인 헤즈볼라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10여 년 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이란은 지속적으로 시아파인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왔죠. 예상하셨겠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도 시아파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티를 예멘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아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부터 예멘에 위치한 후티까지 이란의 실질적 적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길게 포위할 수 있는 이 벨트, 이란 입장에선 놓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 진행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움직임을 막고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를 통해 영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는 이란의 시도가 아니냐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명백한 증거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란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러한 중동 정세를 우리나라가 잘 지켜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동 내 구조를 이해한다면 매일 들려오는 중동 소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더 큰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고 평화로운 해결책이 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